아침 주요 뉴스의 인터뷰까지 플러스해서 뉴스를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브리핑 플러스 노지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미디어 오늘 노지민입니다. 네, 여야 사당의 패스트트랙 합의 관련해서 일부에서 저희가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 얘기 들어봤는데요. 다른 여야 3당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만장일치로 합의안을 추인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야 정당들이 어제 오전 10시부터 각각 의원총회를 열었거든요. 민주당은 약 40분 만에, 또 평화당과 정의당도 1시간 내외 정도에 모두 합의안 추인을 끝내고 또 결과에 대한 브리핑까지 마쳤습니다. 예. 반면 바미당은 여러 시간 걸려서 가까스로 네. 12대 11로 추인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지금 반대 농성을 들어간 상황이죠. 자, 어쨌든 이 합의한 내용대로 오늘과 내일 법안이 발의될 예정인데요.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사당이 합의한 내용대로라면 내일까지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을 해야 합니다. 네.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 법안, 또 사개특위에서는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예. 우선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오전 중에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예. 정개특위의 경우에는 좀 순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사개특위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법안이 발의가 되면 예. 국회의장이 소관상위원회에 법안을 회부를 하고 예. 또 특위위원 18명 중에서 11명이 넘게 찬성을 하면 그렇죠. 이제 패스트트랙에 5분의 올릴 수 3 있습니다. 찬성입니다. 네, 예. 11명 이상. 예. 네. 그 다음에 최장 330일의 법안 심사 기간을 거치는 건데요. 예.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 부의 기간 60일인데 예. 이걸 꼭 다 채우라는 건 아니고 최대 기한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간 내에 심사를 못 마치면 이 기간이 넘어가면 다음 단계로 넘기라는 겁니다. 자동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예, 그때까지 그렇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여야가 합의를 한다거나 또 예. 국회의장이 재량껏 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문제는 법안 발의 이후에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이 정개특위와 이 사개특위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인데, 아까 노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개특위는 무난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개특위는 아까 저희 일부에서 얘기했지만 오신환 의원이 오늘 새벽 SNS에 반대하겠다라는 개인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네. 이 내일 있을 사개특위, 그리고 그 사개특위 전에 그러면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의원을 교체할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이 되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다음 소식 가볼까요?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새로운 단서를 찾았어요. 네, 김학의 전 차관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하는 새로운 성범죄 의혹 동영상이 확보됐다고 합니다. 예, 이건 완전히 새로운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알려졌던 그 동영상과는 완전히 다른 영상이라는 거죠. 예, 동영상이라는 얘기도 있고 캡처된 사진이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동영상이 캡처된 사진 있는 예. 노트북이 발견됐다 이런 건데요. 예. 검찰 수사단이 최근에 건설업자 윤중천 씨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영상 촬영 날짜, 장소, 인물 이런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도 포함됐다고 하고 또 피해 여성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예. 2013년 수사 당시에는 별장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예. 이게 무혐의 처분을 한 사유가 되기도 했잖아요. 예. 네,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 수사에 동력이 생기는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는 있는데 예. 다만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은 예. 검찰이 이 동영상 자체로 범죄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 이런 예.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래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예.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6년에서 2007년으로 추정돼서 강간죄 공소시효는 지났다. 예. 10년이잖아요. 예. 그래 또 이 영상 내용을 분석해 보건데 이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간을 적용하기에는 또 어려워 보인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군요. 지금 확인된 예. 증거나 정황들이 전부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일단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내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다른 언론의 얘기는 서울신문과는 달리 동영상 촬영 시기가 2008년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또 이 영상 자체가 특수강간이 성립이 되는, 그러니까 다수의 남성이 여성을 성폭행하는 이런 영상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네, 번갈아 가면서 예. 남성들이 촬영을 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특수강간 성립이 되니까요. 네. 그럼 이제 공소시효가 15년이 됐고 수사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검찰발 뉴스라는 게 저희가 그렇습니다. 검찰발 뉴스가 기자들이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쓰는 건데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소식은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인데요. 역시 여기에서도 특수강간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예. 검찰에 장자연 씨 성폭력 의혹 수사 검토를 권고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이 수사 검토를 권고하도록 조사위에 요청을 했다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조사단 예. 보고 내용은 위증 및 성폭력 부분인데요. 예. 우선 위증은 장자연 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종승 씨 사건과 관련해서 위증을 한 혐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걸로 알려졌고요. 예. 장자연 씨 피해가 단순이라고 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강간이 아니라 특수강간이다. 이 예. 의혹이 포함됐다는 겁니다. 왜 특수강간입니까? 고인에게 약을 먹인 뒤에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건데 예. 윤지호 씨도 관련해서 증언을 한 적이 있고 예. 조사 과정에서도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수강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예. 정황이 있는 그렇죠. 증언이 약을 확보했고 먹였으니까. 네. 예. 그렇게 되면은 또 이게 2009년 사건인데 공소시효가 아직 남은 걸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수사 검토 권고를 요청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물론 근데 이게 조사단 내부에서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예. 또 좀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네, 특수강간 혐의가 인정된 건 아니다. 예. 의혹을 제기를 하니까 좀 기록을 봐달라는 의미로 일부 의견이 나와서 보고한 것뿐이다. 이런 예.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예. 뭐 이를 두고 내분에 빠졌다는 중앙일보 표현이 나오기도 했고요. 예. 현재까지는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조사위가 검토를 해서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진술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 네. 추가적인 어떤 증거가 있는지 혹은 복수의 진술인지 여기에 따라 다 달라지니까요. 예. 자, 사건 증언에 나선 이 윤지호 씨 스스로를 유일한 증인이라고 일컬었는데 고소를 당했어요. 네, 작가 김수민 씨가 어제 윤지호 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예. 김 씨가 앞서 윤 씨가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를 본 적도 없는데 고인을 이용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윤 씨가 이걸 반박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로 김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모욕했다는 겁니다. 예. 이 고소 기자회견에는 김 씨 법률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 또 장자연 리스트를 최초 보도했던 당시 노컷뉴스 연예부 팀장인 그 김대호 기자가 참석을 하기도 했는데 예. 윤 씨는 이날 SNS를 통해서 세상 모든 이들이 제게 등을 진다고 해도 제가 할 일을 할 거다라고 예. 반박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지금 양상이 좀 진실공방처럼 흐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윤 씨가 증언에 나서면서 이 사건 진상규명 여론에 또 동력이 붙은 건 사실이고 맞습니다. 또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장자연 씨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 뭐 이 동시에 언론이 윤 씨 발언 그대로 나르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이어졌는데 지금 이렇게 진실공방 김씨 윤 씨 간 진실공방을 좀 중계하는 식으로 보도가 이어진다면 이건 역시 또 본질을 흐리는 게 아닌가. 검증할 것은 언론도 검증을 하고 살펴볼 것들에 대해서는 좀 쟁점을 명확하게 짚어줘야 그렇습니다. 된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김수민 작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들 중에 대부분은 곁가지에 불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왜 이제 증언에 나섰냐 뭐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다만 언론이나 이 박훈 변호사 제기하고 있는 질문 중에 윤지호 씨가 정말로 장자연 리스트라는 걸 봤냐? 봤다면 그게 대체 뭐냐?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점은 좀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아동 양육시설, 또 그룹홈, 위탁 가정 등에서 지내는 아동들은 만 18세가 넘으면 시설에서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학비며 생활비며 혼자 감당하면서 자립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 자립을 지원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보호 대상 아동, 보호 대상 청소년 이게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우선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양육하기에 부적절한 경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을 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등의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차게 되면 앞으로 자립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 책임이 지금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돌아가 있는데 지난해 9월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를 보면 광주, 충남, 경남 지역의 보호 종료 청소년들은 자립 정착금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는데요. 예. 반면에 울산에서는 50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예. 지자체 재정 형편에 따라서 들쭉날쭉하다는 거죠. 음. 이 보호가 끝난 청소년 10명 중에서 1명은 또 기초생활수급자가 됐고 예. 40% 10명 중 4명은 연락이 두절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동, 이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에 자립을 도와주도록 법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지자체에 맡겨져 있다 보니까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지원이 있다. 이런 얘기군요. 예. 저희가 여기서 이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을 직접 돕고 있는 분입니다. 브라더스 키퍼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김성민 대표 잠시 연결해서 이 보호 종료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를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브라더스 키퍼 회사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네. 제가 이제 보호 종료 청소년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라고 짧게 소개는 해드렸는데 네. 뭘 어떻게 하는 회사입니까? 네, 브라더스 키퍼는 예, 보호 종료 아동을 고용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입니다. 예, 저희는 브레스 키퍼라는 이름으로 벽면 녹화를 시공하고 유지 관리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벽면 녹화란 실외나 실내 벽면을 살아있는 식물로 채워서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고 예, 공기를 정화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 현재 저를 포함해서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요. 네. 5명 모두 보육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회 보육원 보호- 같은 이 네. 시설에서 네. 나온 이 네. 청소년들이 사실 뭐 취직하기도 쉽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뭐 갈 곳도 없고 하니까 이제 대표님께서 회사를 만들어서 네. 그런 분들만 채용을 했다. 그래서 이분들과 네네.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시죠?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런 양육 시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런 시설에서 퇴소한 보호 종료 청소년 그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네네. 성인이 돼서 나가라라고 네. 했을 때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막막할까요? 네, 사실 저도 보육원에서 지내면서 예. 폭력과 굶주림에 아침에 오는 것이 두려울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 안에서요. 네네. 그런데 사실 그것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바로 퇴소하는 날입니다. 예. 퇴소한 선배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식을 자주 듣게 되는데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퇴소하는 날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예. 자, 퇴소를 이제 기다려서 하는데 네. 퇴소를 하면 막상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그렇죠.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네. 어떤 지원을 해주는 거죠? 현재 자립 정착금이 지원이 되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자립 정착금이 지원이 되고 예. 또 CDA 통장이라고 해서 후원자와 국가가 매칭해서 후원금을 마련하는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저희가 브리핑에서 얘기했던 네. 이 지원금 이것은 네. 지금 지자체마다 상황은 들쭉날쭉한데 네. 뭐 네. 많이 주는 울산이 한 500만 원 정도 준다고 하고요. 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다른 거 그 후원자가 그만 통장이라고 하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건 대체로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후원자가 3만 원을 입금하게 되면 국가에서 3만 원을 매칭해 주고요. 예. 이건 한 달에 한 번꼴로 적금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걸 적금식으로 그래서- 부어서 나중에 목돈으로 네네. 만들어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대체로 평균적인 액수가 얼마나 돼요? 사실 언제 이 친구가 보육원에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예.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은 아. 정말 천차만별이겠죠. 예, 그렇군요. 뭐 네. 그게 이제 얼마가 될지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네. 많이 받아서 자립 지원은 500만 원 그리고 이 통장에 네. 들어있는 돈 합쳐서 네, 뭐 1,000만 원을 이렇게 들고 나온다라고 가정하면 네. 그 돈으로 자립이 되는 건가요? 사실 예, 그 돈으로 사실 친구들이 예. 어떤 방을 마련한다거나 집을 마련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부족한 현실이죠. 예, 그렇군요. 자, 정부가 뭐 매달 주는 돈 이런 건 없습니까?
현재 예. 정부가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4월 달부터 30만 원씩 지원해주는 자립수당이 처음으로 시범 사업으로 생겼습니다. 아, 4월 바로 이번 달부터요. 네, 맞습니다. 예. 시범 사업이라면 어디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다행히 대상은 보호 예. 종료된 2년 동안 보호 종료 후 2년 동안 이제 아동이 예. 대상이고요. 아, 올 전부 다요? 12월까지 네네. 어. 올 12월까지 예.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다녀온 곳이 예. 세미나였었는데 그곳에서 어떤 분이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네. 보육원에서는 이 지원금을 혜택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왜요? 사실 저도 자세한 얘기는 그분들께서 따로 얘기를 나누셔서 잘 알 예. 수 없었지만 예. 여전히 그런 사각지대가 시범 사업이다 보니 그런 사각지대가 아.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뭐 본인도 네. 한때 보호 네. 종료 청소년이었고 또 네. 직원들도 다 보호 종료 청소년을 채용해서 이제 일을 같이 하고 있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보호 종료 청소년들이 그 시설에서 자립할 때 네. 조금 아쉬운 부분, 지금도 이제 지원이 있지만 좀 아쉽거나 개선이 돼야 할 부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어제 다녀온 곳이 보호 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였습니다. 예. 여기서는 해외 사례처럼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18세 종료가 되든 24세 종료가 되든 예. 언젠가는 보호가 종료되기 때문에 보육원에서 지내는 기간 동안 충분한 학습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립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죠. 언제 예. 퇴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현재 예. 저희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그리고 고용노동부 특별히 최대호 안양시장님께서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예. 보호종료 아동들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또 240여 개의 보육원에 있는 친구들과 보육원을 퇴소하신 많은 분들 브라더스 키퍼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 달라고 하셨으니까요. 방송 듣고 계시는 보호시설에서 나온 청소년들은 힘들면 연락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인 브라더스 키퍼 대표였습니다. 노지민 기자님, 다음 소식은 북중이 아니죠. 북러 정상회담 예. 소식인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일 푸틴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나죠. 예.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오늘 새벽에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루스키 섬에 있는 그 극동 연방대학에서 두 정상이 회담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 극동 연방대학에 네. 옛날에 취재차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 진입을 하려면 다리를 건너야 돼서 굉장히 보안 경비가 쉬울 것 같고 네. 굉장히 대학이 넓고 쾌적해요. 거의 호텔급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하는 게 아닌가. 네, 경험에 비춰서 적절한 장소라고. 예, 매우 적절한 장소 같습니다. 네, 예. 이번 회담의 그 핵심 내용과 관련해서 러시아 측이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해법이 주요 의제가 될 거다. 예. 이렇게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 방러 일정을 비핵화 과정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예. 좋은 결과를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은 예. 일이다 이런 기대를 비췄습니다. 당장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준다거나 이럴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 안보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판이니까. 네, 그래서 미국 예.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역할이라던가 존재감을 좀 확인하고 싶은 예. 의도가 있을 거라는 예.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러시아 입장 모두에서 약간 일종의 포석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예,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최대 30%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수도권 지역에 좀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예. 지금은 10% 안팎 정도인데 여기에서 좀 더 늘리고 최대 30%까지 이르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네요. 예, 국토교통부가 어제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한 내용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예. 무주택자 주거복지 정책 기조에 맞춘 정책이라고 하고요. 예. 투기를 막고 공공임대를 늘리겠다 이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네, 또 공공부문 후분양 주택 공급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후분양이요? 예, 그동안에는 집을 보지 못하고 돈을 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어느 정도 뼈대가 지어지고 건축물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을 하겠다는 건데요. 예. 이게 그 LH, SH공사가 진행하는 3개 아파트 단지에 네.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아파트는 아니고 LH공사, SH공사가 짓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보겠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한 번에 목돈을 좀 내야 되는 기간이 예. 좀 짧아질 수 있다. 예.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주택 건설업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더 비용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예. 우선은 취지대로 정책이 이행되고 될 수 있을지 예.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다음 소식이 서울에 200년 넘게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의 화원 성락원이라는 곳이 개방이 됐다라는 소식도 들고 오셨는데 예. 이건 저희가 시간 관계상 다 소개 못 드릴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성락원 검색해 보시면 좋은 구경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 오늘의 노지민 기자였습니다. 평일 아침 7시 20분 시민보의 시선 집중.